양배추 좋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은 양배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양배추 한 컵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56%, 비타민 C는 36%나 들어있고 섬유질이 풍부하면서 폴리페놀과 황화합물 등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A, 철분, 리보플라빈 등 미량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기여하는 이점이 많은데요. 이러한 영양소들 때문에 양배추를 드시면 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람과 양배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양배추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 주의해야 할 사람 첫 번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거나 평소 혈전이 염려되시는 분은 양배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희석제는 이미 형성된 혈전을 분해하지는 않지만 혈전이 커지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주로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이 복용하는데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아서 혈액 희석제의 혈전 예방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혈액 응고 역할도 합니다. 이것은 부상을 당했을 때 비타민 K가 부족하면 과다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혈전 형성을 막고 혈액을 잘 흐르게 하기 위해 혈액 희석제를 먹는데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K가 이를 방해하여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 양배추를 매일 드실 때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해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혈액 순환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평소 혈전이 염려되시는 분은 양배추는 주의해야 합니다. 양배추 주의해야 할 사람 두 번째, 소화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장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검사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식사 후 복부 팽만감, 복통, 잦은 트림, 잦은 방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고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장애 증상이 발생하고 전신 피로, 두통, 불면, 어깨 결림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많은 섬유질과 탄수화물 일종인 라피노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피노스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복합당인데요. 이것은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내려가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되어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이 발효 과정은 장내 세균이 평균보다 더 많은 가스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높은 섬유질도 이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불용성 섬유질은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통과 속도를 높여 설사와 복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 주의해야 할 사람 세 번째,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입니다. 양배추에는 요오드 흡수를 억제하여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갑상선종 유발물질 고이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과 트리요오드 티로닌의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요오드 섭취가 감소하면 이러한 호르몬의 생산이 감소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에 있는 고이트로겐은 요오드 흡수를 억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식사량만큼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요오드 섭취량이 적은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를 10분 동안 찌면 갑상선종 유발 성분이 약 30에서 40%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염려되시는 분은 양배추를 쪄서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혈전, 소화기 증상, 갑상선 문제가 없으신 분에게 양배추는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양배추를 맛으로 먹지 않고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다면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영양 성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것과 조리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양배추는 비타민C와 섬유질 함량이 매우 높고 미로시나아제와 같은 특정 효소와 식물 영양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질로 인해 소화하기가 더 어렵고 고이트로겐으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익히면 눈 건강과 면역 기능에 중요한 카로티노이드 항산화제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고 갑상선종 유발 물질인 고이트로겐이 줄어들고 섬유질이 분해되어 소화가 더 쉬워지지만 비타민C 함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일부 효소와 식물 영양소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생양배추와 조리된 양배추 모두 뚜렷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리 방법을 선택하시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양배추를 조리할 때는 물에 삶는 것보다 찌는 것이 영양 손실이 덜합니다. 혈전이 염려되시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양배추를 쪄서 드셔야 하고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하신 분은 샐러드로 드시거나 쪄서 드시거나 관계없이 기름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K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위해서는 샐러드가 좋겠지요. 항암, 항당뇨, 심장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잘게 썰어서 10분 정도 실온에 둔 다음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먹는 거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을 수 있을까요?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겨자입니다. 양배추의 막강한 효능 중 대부분은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비활성 상태라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필요합니다. 미로시나아제 효소는 양배추가 손상되었을 때만 방출되는데요. 양배추가 상처 입자마자 방출되는 것은 아니고 1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드실 때는 잘게 채 썰어 놓고 10분 후에 드시고 가능한 한 많이 씹어서 삼켜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겨자에는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활성 상태로 있어서 겨자를 굳이 상처낼 필요 없이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가능한 한 많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권장할까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활성화되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전환되는데요.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염, 항암, 항균, 항당뇨, 심장보호제, 신경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겨자는 또한 위 분비물을 자극해서 영양소의 분해와 흡수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양배추의 섬유질 소화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다면 생양배추를 가늘게 채 썰어서 겨자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사과입니다. 양배추의 불용성 섬유질과 사과의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의 조합은 소화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이 조합은 장의 규칙성을 지원하고 건강한 장내 세균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는 양배추에 있는 비햄철분의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폴리페놀, 황화합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고 사과에는 퀘르세틴, 카데킨, 클로로겐산을 포함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양배추와 사과의 항산화제는 함께 작용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퇴치하고 세포 손상과 염증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배추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잘게 채 썰어서 겨자 드레싱으로 샐러드를 만들면 항산화 폭탄이 되는데요. 겨자 드레싱 재료는 겨자, 올리브 오일, 사과 사이다 식초, 꿀, 마늘, 레몬즙, 소금 약간, 후춧가루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신맛은 사과 사이다 식초로 조절하고 겨자도 개인 식성에 따라 조절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여기에 마늘즙과 레몬즙, 후추를 넣으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겨자 드레싱을 만들어 양배추 사과 샐러드를 드시면 마요네즈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샐러드가 됩니다.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양배추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를 제공하고 파인애플은 뼈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망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결합하면 골밀도와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소화를 돕고 팽만감을 줄이고 변비를 예방하고 장의 염증을 줄여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전 형성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특성이 있는데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비타민 K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중화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혈액 응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혈액순환이 염려되는데 양배추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 파인애플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섬유질과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의 조합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위장염증을 줄일 수 있고 생체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양배추와 파인애플은 서로의 주요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소화, 염증 감소, 면역 기능과 같은 건강의 다양한 측면을 지원하여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파인애플을 같이 먹는 방법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파인애플과 양배추에 물을 조금 넣고 함께 넣고 갈면 되는데 생 파인애플이 없으면 물을 넣지 말고 파인애플 주스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디톡스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파인애플 주스는 추가당이 없는 100% 파인애플 주스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매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양배추에는 항염증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양배추의 칼륨과 섬유질은 건강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항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신체에서 암세포의 제거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양배추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한 사람과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9988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주시면 더욱 열심히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